한 발 더 들어가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 인사 프라임 시작합니다. 자, 한 주간의 민심 들여다보는 쇼미더 민심 코너입니다. 윤희웅 대표, 박영식 정치사 에디터 두 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 조사는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 의뢰해서 지난 18일, 20일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무선 RDD 이용한 LS 여론조사 방식이고 응답률이 5.6%, 표본오차 95%의 신뢰 수준이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개요 말씀드렸고요. 자, 일단은 요즘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우리 대표님한테 한번 질문 좀 드려보고 싶어요. 최근 여론조사 보면서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뭐 왜 이렇게 됩니까? 이 주위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저 대구에 잠깐 갔는데 대구에서도 안 그런데 느끼는 거하고 여론조사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요즘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조사 결과들 이제 합리적이지 않다, 객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제대로 또 반영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네. 실제로 좀 이제 지금 면밀하게 좀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이제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이유로는 원래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네. 지역이라든가 성별, 뭐 연령이 실제 인구 비율대로 고르게 표집이 되는 것이 이제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많은 조사 기관들이 뭐 전체가 네. 실제 그 비율에 맞춰요. 그건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거든요. 주민등록의 인구가 실제로 비율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그렇게 표집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이외의 요소들도 많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이외의 요소들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직업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직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많이 얘기하는 이념 성향도 분포들이 원래 있을 거 아니냐. 보수, 중도, 예. 진보라고 하죠. 근데 그거는 원래 어떤 기준표가 사전에 없기 때문에 그걸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조사를 하게 되면 과거에는 조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묻거든요. 우리가 네. 이제 교차 분석이라는 것을 분석을 깊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 어느 정도는 지지하십니까도 있지만 스스로 이념 성향이 어디에 더 가까우십니까?라고 질문을 해요. 예. 이것을 이제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불러요. 원래 학문적으로 이념 성향이라고 하면은 한 질문을 대여섯 개 이상 이제 질문한 다음에 뭐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세금 내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뭐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한국은 남북 관계 뭐 이런 거 하면서 이 사람은 보수입니다. 보수다. 이 사람은 진보입니다라고 이제 판명을 이제 원래 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는 맞는데 그렇게 되면 짧은 여론조사 문항을 너무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한 문항으로 그냥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디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주관적 이념 성향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거든요. 본인한테 물어본다는 예, 거죠. 어떤 분들은 사실은 명확하지 않지만 응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주위에서 봤을 때 엄청 진보인데 네. 자기가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엄청 보수인데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당연히. 정확하지 않은 차원에서 네. 이제 그래서 이 문항을 이제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얼추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추. 그러니까 그래도 뭐 보수라고 하는데 진보인데 보수라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러면 이것이 기본적으로 평상시에는 엇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수층의 비율과 진보층의 비율이 엇비슷하게. 그렇지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 하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사 결과들은 보면 아주 일관되게 계엄이 있기 전의 비율에 비해서 보수층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매우 높게 잡힌다. 그다음에 진보층 비율이 상당히 적게 나오는. 네. 이게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든 그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한쪽이 높아지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조사 결과도 상당히 지금 뭐 보수 정당에 좀 굉장히 우호적인 이 응답들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첫 번째 이유는 그 표집에 있어서 표집 문제군요. 예. 그런데 이것을 이념 성향이라는 건 사실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제 단정을 하면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이념 성향이라는 건 우리가 어떤 이제 보수 대통령이 인기 좋으면 보수층 비율이 많아져요. 높아지죠. 또는 이제 진보 대통령이 인기가 좋으면 나 진보라고 하는 사람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평소에 비해서 이제 이렇게 차이가 단기간에 크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인 기제가 작동되어서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떤 이제 느끼는 보수성에 강한 분들이
유튜브나 뭐 어디 등에서 이제 지금 여론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이제 받았다고 한다면 조사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조사는 그 응답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걸려온 것을 봤는데 그거 무슨 적극적으로 참여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어떤 면에서 하냐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전화를 받지만 되게 이제 그 응답률을 보게 되면 막 이제 10% 되거나 예. 또는 어떤 건 5% 되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네. 열에 9명 이상은 끊는다는 거거든요. 아 대부분 끊는다는 예, 거네. 전화를 듣고 하다가 못하겠습니다라고 끊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최근에 보면은 끝까지 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하려도 하는 분들이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도울 수 거예요. 있네요. 그래, 그래서 우리 진영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영향을 좀 주는 측면이 이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예,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보수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그다음에 그것은 이제 왜 그렇게 됐느냐. 예. 이 부분도 이제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길죠. 길어져서. 네. 자, 그럼 박영식 에디터 오늘 조사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했던 이 조사 내용 오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표집 얘기를 하셨거든요. 예. 중도 보수 진보. 네. 꼭 한번 성향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2006명을 조사한 여론조사이고요. 앞서서 야. 이제 윤희용 대표님께서 다 짚어주셨기 때문에 예. 여기에 이제 중도라고 부르는 사람이 실제 나는 누가 봐도 진보주의자인데 중도라고 언급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뭐 그런 성향들을 잘 이렇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표집 분포는 진보가 463명이었고요. 중도가 706명. 진짜네요. 보수가 717명. 와. 잘 모름이 120명인데 예. 저도 저희가 쇼미더민심에서 뭐 이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돌린 게 한 번만 본 게 아니잖아요. 몇 번을 봤어요. 근데 이게 좀 차이가 많이 크다. 이런 경우가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중도보다 넘어서서 보수가 더 많고 진보층과 보수층의 차이가 이렇게 간극이 크게 벌어지는 거는 꽤 오랜만에 보는 그런 그렇죠. 표집 분포라는 게 있어서 이 대목도 우리가 좀 앞으로 어떤 결론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네. 여론조사의 항목마다 네. 여러분들이 놀라실 수도 있다.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 표집 얘기 먼저 하고요. 질문 좀 다뤄보겠습니다. 윤석열 부정선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얼만큼 공감하는지 이런 질문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 결과가 좀 충격적이긴 저도 합니다. 충격적이네요. 예, 윤석열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주장에 공감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정말? 공감하지 않는다가 51.1%, 공감한다가 46.7%고요. 와, 이제 예. 이 안에서도 매우 공감한다가 4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39.4%의 코어층이 있는 거예요. 예. 39.4%가 공감한다. 그냥 공감한다가 7.3%인데 이 공감한다라는 수치가 높게 나와서 놀랍지만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표집 분포인 보수층의 보수 응답층의 표집 비중을 놓고 참고한다면 왜 이 정도의 차이가 벌어지는지, 네.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공감한다라는 게 어쨌든 동일하게 느낀다라는 표현의 줄임말인데 예. 우리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일각에서 뭐 주장했던 것은 맞는데 특정 진영에서 화두를 삼아서 길게 이렇게 끌었던 적이 또 처음이라서 예. 그래서 이렇게 높게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야, 이 참. 야, 이게 제가 이상한가요? 이게 좀 사실은 받아들이기 이제 좀 쉽지 않네요. 신년 예. 조사에서 MBC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조사가 있었는데 그때는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일반 전화 면접 조사였는데 사람 면접원이 하는 네. 조사였는데 29%가 29% 동의했는데 나왔습니까? 그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예. 그 비율도. 예. 근데 이제 되게 그러면은 양쪽으로 ARS 조사의 경우에는 한 5% 정도 더 높은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그 사이에 거의 이제 46% 이렇게 네. 매우 높게 나오는 상황이고 우리 에디터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매우 공감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동조하고 있는 분들이 보수 성향층에서 이제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연말에 그 계엄 직후에 보다 최근에 이제 이것이 상당히 이슈가 계속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확산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상당 부분은 그 이전에도 이제
의혹을 갖고 있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네. 이제 확산이 굉장히 크게 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봐야 될지. 근데 이 이슈를 가지고 사실은 어떤 결집들이 한데 모이는 효과를 보이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잘했냐 못했냐는 뒷전으로 물러가고 그러니까요. 물러서고 의혹이 있으니 그거 한번 살펴보는 건 맞지 않냐라는 것은 그 보수층들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쉽게 합리적으로 소구할 수 있는 어떤 소지가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잘못을 한 것에 대한 평가는 명확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가 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렇게 거니까 볼 수도 있네요. 아마도 근데 그 지지층 결집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동조하는 흐름과 세력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이제 용이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을 계속 이제 이슈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예전에 선거가 끝나고 분석하고 가게 되면은 항상 끝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부정선거가 이제 있던 거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예. 이제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 선거에서 이제 당사자들이 누구겠냐? 그러면 그 선거에서 그 지역에 떨어진 사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그 선거에 진 정당이 당사자들일 거 아니냐. 그리고 그 정당은 여당 야당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 정당과 그 지역에 떨어진 후보가 가만히 있는데 왜 선생님께서 그렇게 흥분해서 하시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이제 저는 반박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하는 상황인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니까 대응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동안. 근데 그게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확산이 예. 된 측면이 이제 있어서 선관위도 이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적극적인 액션들 좀 필요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들긴 지금 이 합니다, 정도면 절반이거든요. 예. 요 조사대로라면 윤석열이 지금 변론기를 참석해서 하는 것도 부정선거 얘기 계속하고 있고 부정선거 관련된 증인 신청도 엄청 한 상황인데 이게 결국은 지지자들이나 이런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 뭐 너무 당연한 말씀인 당연한 것 것이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여론전을 목적으로 헌재 변론기에 모두 참석하겠다고 그 윤석열 측이 밝힌 바 있기 때문에 네. 또 오늘도 이제 김용현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만은 그 둘 사이의 어떤 관계성이나 계엄과 관련된 엇갈린 주장에 대한 주목도보다는 네. 또 부정선거와 관련된 그 얘기를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할지가 부정선거에 대한 질문들을 김용현 전 장관한테 할 수도 있다 이런 예.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예. 헌법재판관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어떤 그 주장들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반박하거나 다룰 가치가 없다라는 그런 반응들도 여태 많이 보여왔습니다만 이 기조를 끊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론전에서 가장 좋은 무기는 사실 쉬운 주제보다는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논쟁에 붙일 만한 주제를 갖고 가는 게 오히려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언론에서 마치 이것이 다뤄질 만한 소재, 논쟁을 붙일 만한 주제, 토론에 붙일 만한 주제라고 약간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주는 네. 식으로 부정선거마저도 다뤄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뭐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는 이게 부정선거가 자기도 원래 믿지 않았는데 이 정도로 네. 주장하는 거 보면 뭐가 있는 거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 근데 막상 물어보면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역질문을 해보면 네. 이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자세히 모르세요. 네. 부정선거론이 모르죠. 근거가 더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없던 일을 밝혀내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헌재에 나와서 주장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론조사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정치권에서도 자꾸 국민의힘이 예전에는 안 그러더만 지금은 조금 여기 부정선거 쪽으로 좀 가는 모양새기도 하거든요. 딱 끊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니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그건 이제 것 같아요. 강성 지지층 때문에 그런 네. 것 같아요. 네. 정당에서 사실은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 해줘야 것인데 되죠. 거기에 이제 편승해서 본인들이 그 당선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관되게 만약에 선거 결과가 한 20년 동안 또는 10년 이상 한쪽 진영 예. 또는 정당이 계속 승리해 왔다. 그게 이제 아니고 사실은 매번 선거마다 스윙이 있었던 거잖아요. 바꿔왔잖아요. 어떤 많이 보여줘 왔던 우리나라는. 것이고 네. 당사자들도 이제 그걸로 당선이 된 것인데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키고 뭐 중국에서 연관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고 예.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린 수개표가 아니다라고 하잖아요. 예. 수개표가. 예.
근데 수개표 하거든요. 다 하거든요. 근거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는- 수개표를 다 해요. 하도 저 난리를 치니까 다 수개표를 해요. 하고 각 정당의 참관인들이 다 보는 다 보고 것인데 있는데. 근데 수개표를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명제가 예. 논리가 너무 많이 돌아다녀요. 수개표 다 하고 있는데. 네. 예. 그 중간에 보조적으로 그 기계를 사용하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당에 투표했다고 하는 것 1차로 분류하는 정도만 하는 것이고 그걸 다시 세는 세는데. 건인데 옆에 참관인 다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쏟거나 이용당해야 되는데 그게 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엄 이후에 가장 신뢰하는 정치 지도자 누구인지 조사를 했는데 예. 박인 씨 결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뭐 대선 주자라는 질문 아니고요. 네. 뭐 호감도 적합도 이런 거 아니고 계엄 사태 이후에 가장 신뢰하는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건 역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6%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10.5%, 우원식 9%, 권영세 여기에 5%가 들어갔고 네. 이 문항에서 좀 눈에 띄는 것은 없음 모름 비율이 16%로 높네요. 높고요. 네. 게다가 기타 그러니까 기타는 뭐예요? 기타. 여기에 등장하지 않은 다른 인물을 언급한 어허. 경우가 이제 23.9%로 일단 나왔다고 이 조사에서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요건 아마 객관식이었나요? 네, 이것은 이런 경우에는 네. 설문을 선택지에 넣어서 사람 이름을 예. 누구를 넣느냐 이제 이것이 뭐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면 권력이에요. 이제 예. 조사기관 기타에서 지금 전 주목할 게 다른 조사에서는 주관식으로 나왔던 김무수 장관이 그렇죠. 빠져 있는 거 혹시나 이쪽으로 하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탄핵 국면에서 나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넣은 것 같아요. 네. 이 조사기관에서.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외에 없다 모름 이렇게 이게 뭐냐 하면 선관위에서 일단 이렇게 이런 문항에서는 꼭 넣으라고 네. 규정을 해놔요. 없다, 네. 모르겠다, 기타를 서로 분리해서. 네. 근데 그걸 합하게 되면 지금 뭐 30% 중반대를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보수 성향층에 계신 분들 중에서 사실은 여기 보면 한동훈, 권영세 이외에 더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이 응답을 안 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눈에 띄는 게 한동훈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보다 TK, PK 지역에서도 좀 적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신뢰도 자체가 좀 낮아진 이유는 뭘까요? 글쎄요, 이거는 그냥 그 영남 민심을 좀 우리가 감안을 해보자면 네. 영남 민심은 사안의 경중이나 뭐 어떤 그 사안의 어떤 옳고 그름, 그러니까 이제 즉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이 어떻게 대처를 했다, 그리고 그것이 옳았다 틀렸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반하는 의견을 내세워서 네. 계엄에 반대하거나 위법 위헌이라고 강조하면서 계엄을 어쨌든 제지한 세력의 선두주자였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영남 민심에서는 이 계엄에 대한 판단보다는 가치 판단보다는 윤석열을 배신한 사람으로 네. 규정하고 있는 마치 과거의 유승민 전 의원처럼 받아들이는 그 효과로. 영남 민심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즉 대통령에게 의리를 지키지 않는 정치인 그리고 키워졌는데 배신한 정치인 배신한 아니냐라는 민심이 많이 반영돼서 이제 이런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다음은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한지 질문을 드려봤는데 박인 씨 에디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예, 차기 대권 주자 조사입니다. 이거는 아까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신뢰도 있는 정치인과는 또 다른 내용이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가장 높은 비율은 마찬가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7.9%였고요. 네. 뒤로 쭉 보면은 여기는 이제 인물군을 많이 넣었어요. 보면 홍준표 12.3%, 오세훈 9.1%, 한동훈 7.3%, 네. 원희룡 5.7%, 우원식이 3%, 안철수 2.7%, 이준석 2.6%, 김동연 2.6, 김경수 1.2, 없음 모름이 8.4, 기타가 7.2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 요게 사실은 저희가 스트레이트 뉴스 다룰 때 한 2주 전에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7.2%포인트가 좀 빠져 있는 거여서 이 해당 조사에서 그 조사한 내용으로 따지자면은 5월에 했던 대권주자 적합도 조사 착수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라고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 빨간색과 파란색을 네. 다 일단 합쳐 보면은
범여권과 범야권의 그러네요. 이 합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도 여전히 파란색이 높은 건 사실인데 빨간색이 많이 따라 붙었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이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기는 합니다. 이거조차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보수가 좀 가표집된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표님? 일단은 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외에 사실은 의미 있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지금 아직 없는 거의 없다고 상황이어서 봐야겠죠. 예. 그 독주 체제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네. 이제 경선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경선이란 과정을 아주 강력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함께 경쟁하는 사람을 적으로 규정하는 흐름이 있긴 할 텐데 맞아요. 실제로는 이제 그 경선 과정이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전략적 판단들을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일정 수준 이상의 경쟁 구도가 좀 만들어진 다음에 나중에 누구 한 명을 정해지면 그것이 일종의 단일화되는 효과거든요. 네. 그래서 성격이 좀 다르고 특성이 다르고 약간 지지 기반이 다른 사람들이 좀 나와서 경쟁해서 역동성을 보여주게 되면 대중의 주목도도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때 이제 문재인 후보 그다음 이재명 후보, 뭐 안희정 후보 이게 있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선이 상당히 이제 뭐 잘 디자인됐다고 얘기를 하는 시너지가 막 측면이 있었. 생겼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한 명이 독주를 하게 되면 이런 효과를 이제 얻기 힘든데 만약에 상대 진영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경선이 좀 역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시각들 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지금 이제 이 조사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김문수 장관이 빠졌어요. 없어요. 김문수 지금 예. 질문에 예. 김문수 어디 갔습니까?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의향을 안 비춰서 그런지 아니면 이제 실수로 누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런 조사에서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조사에서는 네. 보수 진영에서는 1위잖아요. 네. 김문수 장관이 들어가게 되면 두 자릿수를 못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한동훈, 오세훈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윤석열, 비윤? 네, 비윤 이렇게 성향에 있는 지지자들일 텐데 약간 친윤 성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홍준표 시장, 또 김문수 장관 이런 분들 이제 친화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김문수 장관이 들어오면 한 두 자릿수를 가져가 버리는 것이니까 그러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타격이 제일 크거든요. 제일 클 것이다. 예, 그래서 아마도 나중에 김문수 장관이 계속 이제 출마를 하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계속 자리에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보수 진영에 좀 굉장히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혼란을 좀 야기할 가능성도 예, 있겠다. 이렇게 그러면 보시는 분열이 거군요. 있을 예.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계속해서 내일이 대통령 선거라면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냐 이런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대선이 내일이라고 하면 내일입니다. 어느 당 후보를 찍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조기 대선 여부가 지금 이제 아유,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이기네요. 네, 국민의힘이 46.1% 응답이 나왔고요. 민주당은 43.3%가 나왔습니다. 네. 개혁신당 2.2%, 조국혁신당 1.7%, 기타정당 2.3, 무소속 1.2%, 없음 모름이 3.2%로 나왔는데요. 지금 내일 당장 대선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정당에 있는 후보를 찍겠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저희가 처음에 다뤄봤던 것처럼 이 표본 집계를 해보면 이 표본에 있는 이념들이 보수 응답층에 쏠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감안하고 이 조사 내용을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럼 내일 대선 하죠 차라리.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정도면 사실은 국민의힘이 아주 신났을 거예요. 탄핵 때도 우리 이기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요즘에 정당 제가 보니까 정당에 대해서 네. 지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어떤 그 정당을 뭐 일체감에 의해서 내가 이 정당 좋아해, 나랑 정서랑 맞아라고 해서 지지하는 흐름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강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내가 이 정당 정말 마음에 들어 그래서 지지해라고 하기보다는 저쪽에 있는 상대편에 있는 정당 난 너무 싫어. 싫어. 거기를 견제하고 막을 수 있는 정당은 여기야. 그래서 난 여기한테 힘을 실어줄 거야. 네. 라고 하는 메커니즘으로 이제 작동되는 부분들 커요. 네. 그러니까
반대쪽 정당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감에 의한 지지.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이 계엄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복원을 했잖아요. 다 그것도 이 거의 다. 메커니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이 정당에 대한 뭐 행태나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한다면 사실 그거 더디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정당이 어떻게 하는지 여부를 떠나가지고 반대쪽 정당을 막아야 된다는 것이 더 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집을 굉장히 단기간에 할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만 지지한다는 거죠. 지금 이제 그렇게 나타난 상황이라고 할 수 네.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정당 요인 못지않게 네. 이제 인물 요인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떤 인물들이 나오냐에 따라서 변동성은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어쨌든 보수층들 또는 네. 여권 성향층들의 이 결집력, 결집도 상당히 이제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을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당 네. 지지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층이 대대적으로 이제 결집한 정황을 또 반영하듯이 또 이번 조사가 보수층이 많이 응답한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을 요거 이제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건데요. 네. 국민의힘은 45.3%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9%, 조국혁신당 2.5%, 개혁신당이 1.4%, 기타 1.6, 없음 모르겠다가 10.3%로 나왔는데 뭐랄까요, 이제 현재 이 조사의 경우에는 이 조사 기간 중에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마 이런 추세가 당분간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글쎄요, 이제 이 내란 사태에 대한 사실상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뭐 가담 내지는 동조, 뭐 방조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어떤 지지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이라는 거의 지지가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합니다. 의문스럽다. 알겠습니다. 뭐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우리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희웅, 박영식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